자, 시작을 해볼 텐데, 여러분 방학이 은근 또 잘 가고 있죠? 지금 이제 2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잘 하고 있나? 한 3분의 1쯤 지났죠? 이제 해봐야 뭐 한 40일 남았나? 뭐 설도 있고 중간에 그래가지고 잘 남은 날을 잘 쓰셔야 할 겁니다. 지가 자, 그래서 일단 뒤에 거 연달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질문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뒤에 한 시간 정도는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125번, 125페이지 9번 한번 해볼게요. 8번까지 했죠, 지난번에. 9번 할게요. 흰공 3개와 붉은 공 5개. 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그것은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입니다. 해봅시다. 전체는 8개에서 2개를 꺼내잖아. 그 중에서 모두 무슨 공? 붉은 공.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뽑는 건데, 이렇게 뽑는 건 사실은 그거긴 해요. 저 붉은 공이랑 흰 공이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뽑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붉은 공들이 다 다른 공들이라고 생각하고 흰 공도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고 뽑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보자. A, B, C, D의 서로 다른 과자 5개 중에서 2개를 구입할 때 A 과자는 구입하고 E 과자는 구입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얘는 너무 쉽죠?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고 A는 선택을 하고 E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하니까 A는 선택, E는 선택하지 않으면 B, C, D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3C1겠지. 지나갑시다. 10번으로 가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이베러 카드 3장을 선택할 때 적혀있는 세수의 앞에 홀수의 확률을 구하라. 자, 해보자. 첫 번째. 3개 택한다면 홀수만 3개인 거. 얘는 1, 3, 5, 7, 9 5개니까 5, 7, 3 하면 되겠죠? 5개 중에 3개. 두 번째로 홀수 하나, 짝수 2개. 그러면 홀수 하나가 1, 3, 5, 7, 9 5개 중에 하나, 짝수 5개 중에 2개면 되겠지. 그럼 얘는 50일 거고 얘는 10일 거니까 전체는 60개일 거고 10개 중에 그렇지. 10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겠죠. 네.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금방 하겠죠, 여러분. 일어납시다. 도형의 확률. 그림과 같이 원이 같은 간격으로 있는 8개 점에서 3개 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무릎에 답하여라. 이렇게 있대요. 자,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해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우리는 지름을 포함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지름을 포함해야 되니까 지름이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지름이 4개가 있고 만약에 지름을 하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직각삼각형이 점 하나를 더 선택하면 삼각형이 되잖아. 그러면 요거 선택해도 요렇게 직각, 요거 하면은 요렇게 직각 이런 식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지름 하나당 6개. 지름은 총 4개. 그래서 24개가 될 거고 전체 경우의 수가 확률이죠.
전체 경우의 수가 8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다음으로 갑시다. 2번이요. 네, 좋아요. 2번이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은 뭐 지름 기준 같은 건 아닐 거고,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꼭지점 하나에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면 이 꼭지점 하나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올 수 있지. 꼭지점 하나당 하나, 둘, 셋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꼭지점 하나당 3개네. 그럼 꼭지점이 총 8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24. 계산이 맞겠지? 혹시 모르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32, 876, 3 곱하기 8, 7분의 3. 네, 맞네요. 혹시나 해서. 이런 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건 중복이 혹시 되는가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거 생각할 때도 지름 하나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 지름 하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는 얘랑 같아지는 게 있을 수 없지. 이 지름이랑 같아지는 지름이 없잖아. 다른 지름을 선택을 하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무조건 다르게 되는 거니까 중복은 없겠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꼭지점 하나 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을 했을 때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잖아. 꼭지점의 이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쪽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요 꼭지점인데, 다른 걸로 이제 옮겨버리면 얘랑 겹쳐지는 삼각형은 있을 수 없죠. 잠깐만. 예, 있을 수 없죠.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게 8개가 아니고 6개면 겹쳐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정삼각형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등변 삼각형들끼리는 안 겹쳐질 수 있는, 이렇게 생기면 안 겹쳐지는데, 이게 정삼각형이 생겨버리면 이쪽에서 만드는 정삼각형이랑 이쪽에서 만드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겹쳐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개수 여기서는 이제 중복 생기는 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다행히 정삼각형이 나오는 이등변 모양은 없죠. 그래서 정삼각형을 좀 조심해야겠다. 들어갑시다. 12개, 12번. 현진이는 4종류의 공, 축구공, 농구공, 배공, 야구공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구입할 때 축구공 2개를 포함할 확률을 구해라. 축구공 2개를 포함한다는 말은 잘 읽어봐야겠네. 2개 이상이 아니지. 그럼 축구공 무조건 2개네. 그치? 그러면은 축구공은 2개로 확정이 됐으니까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 요렇게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3개 중에서 지금 총 5개 중에서 축구공은 2개로 확정이 됐으니까 3개 중에서 3개 뽑는 거죠. 중복 허락이니까 3H3이겠다. 예. 요거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이게 6, 5C3 일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4개 중에서 5개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래서 8C5, 8C5는 8C3이랑 같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8C3분의 10 하시면 되겠네요. 2번으로 갑시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풍선을 파는 가게에서 임의로 10개의 풍선을 고를 때 빨파, 노가 적어도 1개씩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 이거 뭐 많이 해봤죠? 적어도 1개씩이니까 1개씩 미리 주고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빨파, 노니까 3개에서 7개 뽑으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3개에서 10개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겠다, 그죠?
계산은 하면 될 테니까 지나갑시다. 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요거 한번 봅시다.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10개씩 들어있다. 10개 들어있다. 이 주머니 속에서 2개를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보였더니 세 번에 한 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이 주머니 속에 흰 공의 개수를 구하라. 아하, 자 합시다. 자,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10개 들어있다니까 흰 공이 10개, 검은 공이 10개가 아니라 흰 공, 검은 공 합쳐서 10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흰 공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흰 공을 X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X개라고 하고요. 검은 공은 그러면 10-X개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10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10개 중에서 몇 개 뽑는 시행? 2개. 2개 뽑는 시행을 하는 건데 흰공 2개가 나올 확률이 3번 중에 한 번이라는 거잖아. 그치? 둘 다 흰공. 흰공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 맞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0 곱하기 9 x-1이 3분의 1이니까 3을 날려놓고 생각을 하면 곱하면 30일 거 아니야. 넘어오면 되는 거긴 한데 2개 곱해서 30 되는 거는 x가 6이겠죠? 연속하는 두 수잖아. 두 수 곱해서 30 되는 건 6 곱하기 5잖아. 됐네요. 흰공 6개 더 있습니다. 이거 맞다. 도형에서 확률 구하는 거 한번 해보자. 14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때 예각삼각형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우리가 얘가 예각이 되는 것과 둔각이 되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직각이 되는 게 기준이지. 그쵸? 직각이 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 때가 직각이 됐죠? 원주각 기억하시면 되지. 어떨 때가 직각이? 우리가 이렇게 점 2개 이렇게 있는데 점 2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직각되는 경우가 언제야? 얘가 뭐면 돼? 네, 원의 지름이면 되죠. 오호. 원의 지름이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원의 지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원의 지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지름이 정확히 요만큼일 거예요. 그 절반. 그러니까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되겠냐? 그러면 이 하얀색 라인 위에 있으면 직각인 거야. 그러면 하얀색 라인 밖에 있으면 뭐야? 예각이지. 이 각보다 더 작잖아, 그지? 안에 있으면 뭐야? 둔각이지. 각이 커지니까. 그럼 이쪽이 둔각이고 이쪽이 예각인 거야. 자, 이제 합시다. 예각삼각형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둔각삼각형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하니까 이제 합시다. 예각에 대한 확률은 전체 경우가 여기 1이죠. 근데 뭐 얘가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면적이 비율이니까. 어쨌거나 전체는 1인데 이래서 예각이 되는 비율은 요만큼을 뺀 거지. 그래서 요만큼은 얘가 2분의 1일 거니까 그러면 원넓이는 4분의 파이. 그렇지? 파이 r 제곱이니까 그거의 또 절반이잖아. 반원이니까 그럼 8분의 파이지. 그러면 요게 예각이 되는 넓이고 전체 넓이는 1이죠. 그래서 1분의 1-8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전체 확률은 1-8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되니? 두 번째 둔각이 될 확률은 이라고 하면 요거잖아요. 그냥 요 넓이는 얼마냐면 8분의 파이, 전체 넓이는 1, 그래서 1분의 8분의 파이 하셔도 되고 어차피 예각이 아니면 둔각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전체에서 예각인 확률을 빼주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각일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는데 우리가 면적으로 비율을 계산을 할 때 여기 선 라인 위에 있는 것은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약간 예전에 했던 그 도형 성질 같은 걸 쓰는 거긴 한데 뭐 그다지 어렵진 않죠. 이런 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지나갑시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마플 교과서 특강이 가위바위보와 확률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자, A하고 B라고 생각을 해보자. A가 이길 확률은 얼마죠? 3분의 1.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왜냐면 묵을 냈다고 쳐보자. 그러면 묵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를 냈을 때 이기는 확률이랑 질 확률이랑 비길 확률이 똑같지. 그러니까 3분의 1씩인 거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제 각각이 3분의 1. 전체 경우의 수로 따지자면 뭐 전체는 얘가 3개 될 수 있고 3개 될 수 있으니까 9개 중에서 이기는 경우가 묵내서 이기는 거, 찌내서 이기는 거, 빠내서 이기는 거 해서 3가지가 있을 거니까 이기는 게 9분의 3이고 비기는 것도 묵내서 비기는 거, 찌내서 비기는 거, 빠내서 비기는 거 뭐 이렇게 해서 3개. 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3개씩 3개씩 해서 이기는 거, 지는 거, 비기는 거, 지는 거가 각각 3분의 1씩입니다. 당연히 얘도 똑같겠지. 설명할 때 한번 해보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이게 확률 얼마게? C가 있겠다. 설명이. A가 이길 확률 얼마일까? 이길 확률 3분의 1입니다. 비교 확률 3분의 1이고요. 질 확률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이런 걸 딱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뭐 무조건 3분의 1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요렇게 이제 3명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게 달라져요. 아까 여기 A가 이길 확률이라고 했잖아. 근데 A만 묵을 내고 BC가 찌를 내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A가 묵을 내고 예를 들어 B도 묵을 내고 C가 찌를 내가지고 혼자죠. 그것도 A가 이기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3분의 1이라는 거야. 오케이? A가 이길 확률인 거니까 둘이 같이 이기든 A 혼자 이기든 간에 어쨌거나 이기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3분의 1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3명까지는 이게 유지가 됩니다. 3명까지는 이게 유지가 되고요. 다 똑같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A가 지는 것도 혼자 지는 것도 있고 둘이 같이 지는 것까지 포함이야. 그렇게 되는 거 있고요. 비기는 것도 어떤 게 있어요? 같은 거 내서 비기는 게 있고 묵집반에서 비기는 게 있잖아.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딱 3분의 1씩 딱 맞아 떨어지고요. 재밌는 게 이제 이게 4명이 되면 뭐 이렇게 있을 건데 확률이 줄어. 이게 왜 확률이 주냐면 비기는 확률이 많아져요. 이게 사람이 많은 거 가위바위보 해보셨죠? 사람이 많을 때 가위바위보를 하면 계속 비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묵집바 때문에 그래요. 묵이랑 찌랑 바를 같이 내면은 그걸 비기는 거 처리를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기는 거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올라가. 이게 그래서 올라가서 4명이 해서 비기는 확률이 지금 얼마지? 비기는 거 어딨냐? 여기 있다. 27분의 13. 거의 절반으로 올라가죠. 4명이 거의 뭐였지? 한 명만 얘기해. 2명만 얘기하는 거고. 그치? 27분의 13이요. 27분의 13이 돼버리면 봐봐. 비기는 게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아까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얘가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니까 얘네 둘이가 이제 나머지
그 절반을 나눠 가지겠지. 남는 게 27분의 14씩이니까 27분의 그러면 7씩 나눠 가지겠죠. 이게 확률과 지울 확률은 똑같을 거니까. 되니? 이게 5명, 6명 뭐 이렇게 많아질수록 비결 확률이 올라가요. 비결 확률이 올라가서 이제 이쪽 뒤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이 많아지고 얘가 적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뭐 4명의 가위바위보 정도까지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 이게 뭐 4명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3명까지는 은근 잘 나옵니다. 3명까지는 은근 잘 나오는데 3명까지는 희한하게도 황금 비율을 딱 유지해요. 이게 이제 아마 그런 거겠지. 묵직바 해서 이제 이게 낼 수 있는 게 3가지인데 3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딱 비율이 맞는 걸 거예요. 그래서 3명까지는 이걸 유지를 한다. 그리고 이기는 것과 지는 것에는 둘이 같이 이기는 것과 둘이 같이 지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3명까지는 이렇게 이제 얘가 유지가 되는 것, 그리고 4명부터는 비기는 게 많아지는 것, 뭐 이 정도. 이게 이제 가위바위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카운트를 해본 거예요. 거기 이제 그거 하는 것이 카운트를 다 해본 건데, 카운트를 다 해보면 그러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먼저 가위바위보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 한번 해봤고요. 뒤로 보시면 확률의 함수의 개수와 확률이 있는데, 저거는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그죠?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1번에 보시면은 그냥 함수의 개수는 이라고 하면 그 중복순열 n의 행승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을 거고, 두 번째 거는 1대1이잖아요, 그죠? 1대1은 그냥 순열 나오는 거 알고 있을 거고, 크다 이렇게 되면 큰 게 큰 걸 쏜다 이렇게 되면 조합으로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큰 게 크거나 같다 중복이 되면 중복 조합으로 뽑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지나갑시다. 지나가면 쭈르르 해서 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건 해오시면 되고요. 오늘 덧셈 정리도 그냥 나가버릴까? 이 어때요? 확률 파트는 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 나오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맞다, 아연아. 너 그 숙제 상습 안 해오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됐어 이번에? 되게 남의 숙제 상습 안 해오시는 아연씨. 아하, 역시 상습이라 가지고 아주 이걸 이렇게나 많이 밀려놨단 말이야? 아연아, 수학 공부를 하긴 하니? 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여기 다 비어 있어. 하긴 해야겠군요. 너 그래서 오늘 좀 나와서 할까? 너 오늘 뭐 하니? 오늘 8시까지 또 있어야 돼가지고. 아, 8시까지요? 뭐 다 수업이에요 쭉? 쉬는 시간 없이? 중간에 한두 시간 비긴 하는데 한두 시간 비긴 한다. 너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내일 와서 하는 거야. 내일 와서? 내일 와서 할래? 그러면 내일은 제가 한 2시부터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뭐 좀 일찍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학원 문을 좀 일찍 열긴 할걸? 그래요? 모르겠어. 확인해봐야 되긴 한데, 뭐 아무튼 일찍부터 와서 하시면 뭐 괜찮긴 하죠. 너 저거 좀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되니까 너 저 보니까 한두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뭐 도대체 무슨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이게 보세요. 한 번 쌓이니까 하기가 싫단 말이야. 숙제가 그럼 숙제 쌓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진도를 나가잖아. 이렇게 진도 나가면 여기 숙제가 있지. 또 진도 나가면 여기 또 숙제가 있지. 만약에 이쪽을 좀 덜 했어. 덜 하면 다음 진도 나가면 여기 새로운 숙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거 덜 하면 막 이게 쌓인 거 많으면 하기 싫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 숙제를 하실 때는 새로 진도 나가는 숙제를 먼저 하세요. 얘를 먼저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얘를 이제 더 채워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수업을 들었잖아. 수업 듣고 나서 숙제를 하는 이 간격이 짧을수록 좋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면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둥둥둥둥 떠다닐 텐데 그거를 숙제를 하면서 이제 작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숙제를 하시는 이 간격이 짧아야 돼요. 근데 좀 한참 뒤에 하게 되면 막 이제 막 여기까지 진도가 막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풀 때쯤 되면 이거 하고 뭐 이거 할 때쯤 되면 이거 수업했던 기억이 안 나. 그럼 뭔가 이제 막 제로 베이스로 풀어야 되는 혼자 푸는 느낌으로 풀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아시겠죠? 항상 숙제가 밀리시면 진도 나가는 걸 먼저 하시고 이걸 이제 나중에 시간 남는 시간에 틈틈이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이제 할 때도 좀 일단 이걸 먼저 하자 이렇게 되니까 좀 막 밀린 거 생각 안 하고 얘부터 일단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부담이 좀 덜하죠. 뭐 아무튼 프린트를 잠깐 가져올게요.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11시부터 열려있네요. 보니까 11시에 다른 선생님 수업이 있으시오. 국어 수업이 있던데? 그래서 11시부터 열려있으니까 뭐 편하게 오셔가지고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니, 아연아? 이번 겨울방학을 열심히 보내고 있니? 설렁설렁 혹시 보내고 있진 않으니? 아니에요. 어떤 그 지금쯤 이제 돼서 자기 반성을 좀 하고 그쵸? 이상하다. 분명히 너희 어머님이랑 통화를 할 때는 아연이가 수학 공부만 한다고 했거든. 왜 그렇게 된 거지? 왜 수학을 저렇게 안 해올까? 수학 공부만 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살짝 손이 느려가지고. 손이 느려서요? 그럼 진짜 수학 공부만 했는데 그렇게 풀었다는 거?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네. 좋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일요일날 와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또 셈 정리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기본적으로 덧셈 정리는 내용이 그 집합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A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해서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줘야 중복이 안 생기겠지. 이걸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배만 사건일 때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당연하죠. 배만 사건일 때는 교집합이 0이 되니까 그러면 두 개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뒤로 갑시다. 여사건의 확률 한번 해보시면 여사건의 확률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예요? 적어도 문제. 적어도 문제를 어떻게 풀죠? 전체에서 아닌 걸 빼주잖아. 기억나세요? 이 아닌 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건이 A라고 하면 A가 아닌 거를 빼주는 거야. 그치? 전체는 전체 집합인 거고 보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될 확률에서 아닌 거의 확률을 이렇게 딱 구해서 빼주시면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확률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구하는 것보다 여사건 구하는 게 훨씬 쉬울 때 이럴 때 이제 저걸 씁니다. 됐나요? 뒤로 갑시다. 뒤로 가서요. 자, 여사건의 확률과 덧셈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내용이 뭐 그렇게 그 특출난 건 딱히 없어요. 거기 이제 2번 정도만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2번 정도만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A는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런 걸 구해라 라고 하면 그쵸? 얘가 A가 일어나고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잖아. 그러면 이제 집합으로 보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A 차집합 B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정확히 딱 표현할 수 있냐면 차집합의 정의는 정확히 이렇죠. A에서 교집합을 빼줘라, B랑 겹치는 부분 빼줘라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집합 중에서도 약간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쪽이랑 느낌이 비슷하다. 왜냐면 그 경우의 수도 어차피 이 수를 계산하는 거여서 원소의 개수 계산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가시면은 이제 요거 A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제 A가 어떤 녀석이 있냐면 B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더하기 B와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등장을 했을 때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한꺼번에 그냥 A를 바로 안 주고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조건으로 B랑 이제 섞어서 조건을 주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나눠서 이제 더해주시면 어차피 얘네들을 더하면 PA가 된다. 요 내용이고요. 별다른 내용은 딱히 없죠. 그래서 뒤로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집합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요. 이어서 체크하는 정도로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뒤쪽으로 가면요. 자, 1번 문제를 걸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소인에 관한 학생 36명의 통학수단을 조사하였더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18명, 자전거가 15, 버스와 자전거를 모두 이용하는 학생은 6명이었다. 성인에 관한 학생 36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하였을 때 버스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할 확률을 구하라. 이거는 그러면 P, 합집합, 자전거죠. 그러면 P 버스와 B 근데 자전거랑 버스를 둘 다 안 쓰는 사람도 있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그러면 버스가 36명 중에서 몇 명이냐면 18 자전거는 36명 중에서 15 자전거랑 버스 둘 다 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요. 뒤로 갑시다. 이거 옛날에 집합에서 원소 개수 구하는 거랑 뭐 다를 게 없죠. 뒤로 가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하는 것이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근원 사건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근원 사건들이 이렇게 다 해서 있는 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사건 A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근원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뽑아서 나오는 사건 A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집합이 이제 A가 되면 뭐 이제 또 사건 B라고 하면은 이제 B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거고 그죠? 원소를 포함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건 A랑 사건 B 이런 걸 다룰 때 보시면 이 집합을 다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근원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죠? 그래서 집합을 다루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유가 그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합했던 거 그냥 복습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빨간 공 5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확률을 구해라. 1번 자, 모두 같은 3개의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8개에서 3개 있는 거 중에서 같은 3개 나오려면 빨간 공 3개거나 파란 공 3개,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 2번으로 가면 파란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 파란 공이 1개 이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 공이 1개일 때나 아니면 0개일 때 파란 공이 1개면 빨간 공이 몇 개인 거죠? 2개인 거지. 그래서 이게 1개인 거, 2개 1개. 그리고 빨간 공만 3개인 거 하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덧셈 정리. 뒤로 갑시다. 자, 확률을 계산해서 부사건의 AB에 대해서 P 더하기 PB가 7분의 9고 얘는 이제 거의 집합 계산이랑 다를 게 없어요. 한번 봅시다. 보이고 교집합이 9분의 1이야.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합집합. 합집합은 얘를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되죠. 그러면 두 개 더하는 거에서 교집합 빼면 합집합이잖아. 그래서 P 합집합, N 합집합 P는 그럼 이게 왜 7분의 9지? 아, 9분의 7이죠. 왠지 이상하다. 확률이 9분의 7에서 9분의 1을 빼면 되니까 9분의 5겠다. 그죠? D로 갑시다. 두 사건의 AB에 대하여 PA가 2분의 1, 교집합이 4분의 1. 그 다음에 합집합이 11분의 7. 되고 이렇게 됐을 때 PB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PA에다가 PB에다가 교집합을 빼면 합집합이 되겠지. 계산은 뭐 해보시면 될 테고 뒤로 갑시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풀 때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별로 안 어렵죠? 꼭 이렇게 별로 안 어렵지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실제로 별로 안 어려워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자, 합시다. 서로 배반 사건이래요. 배반 사건이라는 건 얘를 깔고 가죠. 교집합이 0이다. 그러면은 이게 5분의 1이고요. 차집합이라고 써봅시다.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 배반 사건이면 얘가 뭐죠? 이 H차비가 뭐죠? A지. 겹치는 게 어차피 없잖아. 차집합 해봐야 그대로겠죠? 얘도 그러면 되겠다. 됐다. 합집합 구하라 하면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분의 9겠죠? 뒤로 갑시다. 5번. 자,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합집합이 3분의 2일 때 PA, PB의 최대값을 구하라 입니다. 배반, 합집합이 3분의 2라는 말은 PA랑 PB 더하시면 3분의 2라는 소리지. PA 곱하기 PB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거 뭐 쓰는 거예요? 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은아? 네. 뭐 쓰는 거예요? 네. 뭐 쓰는 거예요? 산기 쓰는 거잖아요. 합이 일정하지, 곱의 최대값 구하래. 이런 건 산기예요. 아시겠죠? 산기는 언제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세요.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할 때 산기는 거의 대부분은 아닌데 산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이제 고등수학에서 최대 최소를 물을 때 말이다. 최대랑 최소를 물을 때는 한 80%가 내가 봤을 때 한 80% 되는 것 같아. 80%가 이 3기하고 아니면 2차야. 이 두 가지가 80%예요. 3기 아시죠? 요거 쓰는 거. 2차는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꼭좀 찾는 거. 이거 두 가지가 80%고요. 이 나머지 20%가 이제 그 수투 같은 데서 나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잘라서 푸는 문제 있죠. 이런 게 이제 나머지 20%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산기 아니면 2차.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나왔다? 그럼 산술계가 바로 딱 떠올라야 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최대 최소는 혹시 산기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여기다가 이제 3분의 2 집어넣으시면 얘가 2로 나누면 3분의 1일 거니까 제곱하면 9분의 1.
다음으로 갑시다. 여러분 그 문제 푸실 때 이 정도 속도로는 풀죠? 그죠? 여러분 그 문제 푸실 때 속도도 신경을 쓰긴 쓰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빨리 풀려고 의식을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천천히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문제 풀면서 막 줄도 막 다 쳐가면서 분석도 막 다 해가면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처음 문제를 푸실 때는 빠릿빠릿하게 풀어야 돼요. 조건 뭐 있지? 딱 조건 체크하고 이걸로 해서 뭐 해야 되지? 딱 그래서 관계식 뽑아내고 그래서 이거니까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구나.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거겠구나를 빨리빨리 해서 논리적으로 탁탁탁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딱 줄쳐놓고 막 하지 뭘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푸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약간 어떤 걸 좀 하시면 좋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게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좀 길게 풀 때 제가 뭘 해주냐면 그 문제를 요약을 한번 해준단 말이야.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얘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조건을 활용을 하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조건과 이 조건을 이제 활용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라고 정리를 딱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쭉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한 그 머릿속에 딱 전부 다 입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얘를 한 번에 한 호흡으로 풀어봐 라고 하면 쭈르르르르 적을 수 있겠지. 오케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중간에 그러면 생각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줄여주시면 이 문제가 좀 빨리 풀린단 말이야.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건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기억력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대초소는 뭐랑 연결시켜라고 했어. 산술기와 연결시켜라고 했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건 뭘까? 여기서 이건 합은 3분의 2인데 곱에 어떻게 최대를 어떻게 구하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결을 시켜 놓으면 최대 최소네? 산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면 2차라도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2차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얘를 뭘로 할 수 있냐면 2차도 가능하다. 이거 넘겨가지고 여기 집어넣으면 2차 되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꼭지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최대 최소 할 때 얘네 둘이 연결시켜놔라 하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지 하는 것들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뭐 이거 할 때마다 이 문제 전에 풀 때도 똑같이 고민하고 다음번에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고민하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문제를 왜 먼저 풀겠어? 먼저 푸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미리 알아두려고. 이거 이렇게 푼다는 거 미리 알아두려고. 기억하려고. 아시겠어요? 그걸 리셋해버리면 문제 푸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수학에서도 기억은 꽤 많이 작용이 돼요. 문제 풀이 시간 줄이는 데도 꽤 많이 작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은 언제 하는 거냐면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로만 문제 풀리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서만 나오는 어떤 그 독특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 이거 얘는 처음 만나본 조건인데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고민할 때 그때 시간 쓰는 거예요. 시간. 오케이? 그 전까지의 선행 과정들은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 푸는 시간들이 좀 느리시다면 그거를 이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나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고 긴 문제를 풀었을 때 아까 요약하는 거 얘기해드렸죠. 요약을 딱 해보셔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야지 해서 한번 적어보고 아시겠죠? 그런 거 이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6번으로 가보자. 15개의 제비 중에서 8개가 당첨 제비라고 한다.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답을 구하여라 입니다.
당첨제비가 한 개도 나오지 않을 확률 15개 중에서 8개 굉장히 확률이 높네요. 자 합시다. 두 개를 뽑을 때 한 개도 안 나와야 돼. 그러면 당첨이 아닌 거가 7개죠. 그래서 전체는 1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고 당첨이 아닌 거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둘 다 당첨이 아니겠지. 자, 적어도 한 개는 당첨제비일 확률은 입니다. 전체에서 뭐겠죠? 적어도 하나가 당첨제비라는 말은 둘 다 아닌 거를 빼면 되지. 그래서 둘 다 아닌 거 여기 있잖아, 그지? 적어도 문제. 뒤로 갑시다. 뒤에 좀 맞추고 요거는 계산을 하면 되니까. 자, 배 6개와 사과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가위를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하라. 배가 6개, 사과 4개. 이렇게. 적어도 한 개가 배일 확률. 자, 적어도 한 개가 배인 거니까 전체에서 전부 배가 아닌 걸 뺄 거야, 그지? 이게 적어도 한 개가 배일 확률인 거니까 그거의 여집합을 빼야 되겠죠? 전체는 1이고 확률로 치자면 이제 10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 2개. 오, 배가 아닌 거니까 사과에서만 2개 뽑아야 되겠지. 요거겠다, 그지? 2번으로 합시다. 사과가 1개 이상의 확률. 이게 똑같죠? 적어도 1개가 배인 거랑 사과가 적어도 하나일 확률이랑 똑같죠, 어차피.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이 적어도 문제랑 똑같아요. 전체에서 사과가 아닌 걸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사과가 아닌 거.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가자. 8번이요. 아내가 밥은 먹었니? 네. 아침 먹고 왔니? 아, 엄마가 차려주셨어? 네. 아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밥을 차려주셨구나. 역시 좋겠다. 이게 원래 이제 집에 살면 그런 게 좋죠. 집밥. 자, 8번이요. A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에게 각자의 학생증을 받았다가 6명의 학생에게 임의로 1개씩 돌려줄 때 A와 B가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은 입니다. 그러면 얘는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까? 둘 다 자기 학생증을 못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갑시다. 둘 다 자기 학생증을 못 받아야 돼. 해봅시다. 이거는 여집합으로 갈 건데 이게 이제 왜냐면 자기 학생증을 둘 다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에서 그냥 바로 하기가 카운트가 만만치 않으니까 요거를 합시다. 처음엔 뭐 할 거냐면 A는 받고 B는 못 받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는 받아야 돼. A가 받아야 되니까 A는 무조건 자기 걸 가져가면 되고 B는 안 받아야 돼, 그지? B는 그러면 누구 걸 받겠어? 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6명이니까 그 4명 중에 1명 걸 받겠죠? 그래서 B가 그러면 4명 중에 1명 걸 받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사람이 누가 남았냐면 A, B 6명이라고 해서 C, D, F라고 하면 이 C, D, F는 지금 학생증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C 걸 가져갔다고 치면 B 학생증이랑 DF 학생증이 있는 거잖아. 걔네들은 자기들 자기 걸 받든 안 받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팩토리얼이 되겠다. 요거 이해되니? 네. 아, 이거는 교집합을 뺐네요. 교집합을 빼서요. 뭐였지? 달라고 못해요. 아하, 그럴 수 있죠.
또 오전 수업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걸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가 어디냐면 157페이지예요. 157페이지. 자, 뭐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도 뭐 위에 거랑 다르지 않겠지. 어차피 A랑 B의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둘 다 자기 걸 받았을 때야, 그지? 둘 다 자기 걸 받았을 때는 A, B가 둘 다 자기 걸 가져가니까 남는 건 4명. 팩토리얼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6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네, 얘네들 다 더하는 거. 되겠네요? 이게 한 가지 버전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잠깐 해주자면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도 가능을 하냐면 A가 자기 걸 가져간 경우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B가 자기 걸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자기 걸 가져가면 B, C, D, E, F가 그냥 자기들 이제 뭐 이렇게 이게 뭐지? 학생증을 받는 거. 그게 5팩토리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서 B가 자기 학생증을 받는 것으로 하면 이게 또 5팩토리얼이겠지. 세 번째로 둘 다 받는 걸 하면 이게 4팩토리얼이겠지. 아니? 그러면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B가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서는 A가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A 요거 두 개에는 중복이 있어요. A랑 B가 둘 다 받는 게 중복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더하는 거여서 요거를 빼주시면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얘는 아닌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푸는 거여서 요거를 이제 같이 다 더해줘야죠. 이거를 제외시켜 놓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것도 이제 더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중복을 빼줘야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복잡한 사건에서 연합권 확률 한번 볼까요? 지훈이는 숙제는 다 해왔니? 네. 아하, 좋아요. 자, 우리 그래서 이것들을 본 결과 여러분 빨간색 단원 종합 문제에서 터프 있죠, 터프. 빨간색은 대체로 못 푸는 것 같으니까 그냥 빨간색은 빼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숙제에서 빨간색은 빼고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바로 풀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빨간색은 빼고 파란색까지만. 오케이? 그래서 숙제 하실 때 파란색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걸로 한번 가보자. 9번이요. 여기까지 하면 끝이구나. 9번. 1번이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5, 6으로의 함수 중 임의로하는 길을 택할 때 모든 함수 값의 곱이 짝수가 되는 함수의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자, 모든 함수 값의 곱이 짝수가 된다 라는 말은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일단 빼는 게 낫겠지. 왜냐면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다 니까 뭘 생각하면 돼? 전체에서 짝수가 하나도 들지 않은 걸 빼면 되지. 홀인 걸 빼면 되잖아. 전체에서 홀수가 3개인 걸 뺍시다. 홀수가 3개인 걸 하면 되는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1이 쓸 수 있는 거 6가지, 2도 6가지, 3도 6가지니까 6의 3승이고요. 여기서 홀이니까 1이 쓸 수 있는 거 1, 3, 5 중에 선택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3, 2도 3, 3도 3. 그래서 3분의 3. 네. 이렇게 하시면 8분의 7 정도 나오겠다. 다음으로 갑시다. 2번이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할 때 이거의 확률은, 그럼 얘가 A는 B 또는 B는 C네. 자, 이렇게 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요거부터 A는 B인 거 한번 구해봅시다. A가 B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되죠? 6분의 1이지. 맞나요? 응, 6분의 1이고요. B가 C의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얘도 6분의 1로 똑같죠. 따라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 해보시면 중복이 있잖아요. A가 B인 거랑 B가 C인 거 하면 A, B, C가 다 똑같은 게 중복이잖아. A, B, C가 다 똑같은 것은 얘는 얼마죠? 확률이? 27분의 6인가요? 아니다. 6이 3번이니까 6의 3승분의 6이지. 6개지. A 주사위 6개, B 주사위 6개, C 주사위 6개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6의 3승이고, 얘네들이 같으려면 1로 같은 거, 2로 같은 거, 3으로 같은 거, 4로 같은 거, 5로 같은 거, 6으로 같은 거니까 그래서 6개. 그러면 얘는 36분의 1.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의 확률은 6분의 1에다가 6분의 1 더한 거일 텐데, 이거 또는 이거니까 또는은 합집합이라고 했죠. 이거 더한 거일 텐데 교집합을 빼줘야 되지. 이가 중복이니까 중복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6분의 2니까 36분의 11 정도 나오나? 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전체 경우. 자, 그래서 확률의 이쪽 덧셈 법칙 쪽은 내용이 그 집합, 그 수하에서 집합단원의 복습과 다름이 없었다. 어쨌거나 집합과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얘가 이제 뭐 확률로 나와서 거의 집합과 비슷한 성질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리고 유형들을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건 딱히 없었죠. 그래서 요거는 후루룩 지나가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뒤쪽으로 가서 뭐 곱셈 법칙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독립과 종속하면서 이제 조건부 확률도 좀 나오고 하면 그때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그때까지는 뭐 좀 쉽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그 여러분 저 오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나쁜 발음 나오고 있네. 혹시 추우세요? 추우시면 이거 틀어드리고요. 좋아요. 딱 좋아요?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그 3주 뒤가 설이에요. 3주 뒤가 설인데, 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으면 9일, 10일, 그리고 11, 11 이렇게 해서 금, 토, 일, 월이거든요. 금, 토, 일, 월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딱 요 수업이 토요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수업에 대한, 요 토요일에 대한 보충 한 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때는 쉬거든요. 원래 9일, 10일, 11, 12 이렇게는 쉬니까 요거에 대한 보충은 이제 앞으로 좀 땡겨서 하려고 해요. 뒤에 하는 것보다는 땡겨서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얘를 언제 할까 하는데, 요거를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아니면 다다다음 주도 가능은 해. 다다다음 주가 딱 설리는 주거든.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혹시 보자. 네. 시간이 언제 괜찮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또 1번이니까 이렇게. 일단 제 시간을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일단 우리 다음 주에 할까, 다다음 주에 할까? 그거를 한번 정해볼까? 어디가 나아요? 다음 주 빨리 하는 게 나아? 다음 주에 한다면 시간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일찍 한다고 치면 다음 주 시간은 다음 주 일요일이 내일이잖아. 일요일은 내일이니까 좀 빠르고 뭐 내일 했어요? 안 돼? 내일은 그러면 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러면 그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월요일이 1시에서 3시 그 다음에 12시에서 2시 수요일은 근데 원래 있는 수업이잖아. 그때는 원래 수업이 있는 날이고 목요일은 프리하니까 프리하고 금요일에 1시에서 4시 4시 중에서 아무 때나 괜찮고 토요일날 만약 한다고 하면 토요일은 원래 수업이 있는 날이지. 요 정도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화요일 이것도 가능해요. 8시에서 10시도 가능합니다. 네, 요 정도겠네요. 자, 그래서 안 된다 한번 제외해보자. 안 된다 제외해보자.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 저 월요일 빼고 다 안 돼요. 요거 빼고 다 안 돼. 네, 왜냐면 화수목에 여행을 가고 금요일에 아. 4시 반에 시작하는 수업이 하나 있어서 예. 월요일 빼고는 다 안 돼요. 요거 괜찮아요, 근데? 월요일 1시, 2시? 저 1시부터 2시에 2시부터 3시에 그거 수업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안 되네요. 다음 주가 안 되니까 다다음 주로 넘어가자. 이게 다다음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면 이제 일요일도 되잖아요. 일요일이 언제냐면 12시에서 2시. 일요일에 8시에서 10시. 월요일 똑같고 화요일날 똑같고 수요일은 어차피 있는 날 목요일 되고 금요일은 1시에서 4시인데 네, 요것도 뭐 비슷하고요. 수요일도 원래 있는 날. 이게 요 정도겠네. 차이는 없겠다. 자, 다다음 주라고 하면 안 된다 얘기해보세요. 일요일 12시에서 2시는 안 돼요. 일요일 12시에서 2시 안 되고 저 월요일 날 안 돼요. 월요일 안 되고 또요? 없어요? 이건 되는 시간이 많구만. 그러면 약간 2시간짜리에 적당히 끼워 넣으면 될 듯한데. 적당히 끼워 넣으면 될 듯한데. 그렇다면 한 여기쯤?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화요일쯤 괜찮아요? 이거 할래? 이거 거수로 한번 해보자. 요거는 이제 오후 시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녁 시간이죠. 오후가 낫다. 저녁이 낫다. 저녁이 더 낫네요. 저녁으로 합시다. 화요일 8시, 10시. 그러면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면 언제냐면 30일이겠다. 30일. 제가 요거는 공지에 좀 올려드릴게요. 다다음 주 화요일 8시에서 10시로 요거는 제가 공지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건 어차피 저녁 시간이잖아. 미안해. 미안해. 다행이네. 깜짝이야. 그치? 그러면은 네. 30일 화요일 네, 좋아요. 이것도 이제 공지를 해놨으니까 이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니에요. 아, 예. 다다음 주 화요일 이때. 좋습니다. 좋아. 이것도 이제 설 부충에 대한 이야기도 다 했으니까 뒤로 가보자. 우리가 또 이제 그 다른 반도 하시는 분은 딴 것도 해야 되고 일요일 수업도 뭐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고 설 부충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 여러분 설날이라고 너무 쉬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고3은 이제 원래 뭐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대충 규칙적인 느낌으로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설날 4일을 쉬면 그게 망가질 수 있어. 망가지면 좀 쉬는 건 괜찮은데 그 4일에 어떤 그 패턴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 다음에 약간 다시 공부할 때 잡을 때 4일 땅 쉬고 바로 땅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야. 되도록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날 이렇게 그런 날은 하루 정도 쉬시고 나머지 날은 비슷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고 만약에 비슷하게 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라도 좀 약간 그 정도라도 그런 느낌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질문 좀 쌓여있죠? 한번 해보자. 번호를 이야기해 뭐하나? 183번. 183번. 이양정리 같은가? 이양정리 성질 같은가? 그쪽에서 합시다. 183번에 몇 번이요? 네? 183번에 몇 번? 두 개 있는데. 저 2번. 아 2번이요? x 플러스 2의 n승의 전개식에서 x 3승 4승 5승의 교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6승의 교수는 입니다. 자 해봅시다. x 3승의 교수는 이거겠지? 승의 개수는 5승의 개수는 이거겠죠? 따라오시죠? 자 이게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x 이제 요거 빼놓고 생각하면 되려나? 개수는 이렇게 두 개야 그지? 이렇게 되겠는데 등차니까 등차 주마 가운데 거의 2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 좌우의 합. 이 좀 날려놓고 시작을 합시다. 이는 뭐가 제일 작아요? n-5가 제일 작죠? n-5로 나누면 여기는 2가 하나 남지. 여기는 2가 2개 남겠네. 여기 2 하나,
2가 2개 남아요. 그죠? 자, 나머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2가 여기니까 2의 제곱이고요. NC4는 4, 3, 2에서 4개겠네요. 어차피 좀 날아갈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NC3은 여기다가 NC5 합시다.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1, 2, 3이 날아갈 테고 남는 게 3이 또 날아갈 테고 됐나? 여기까지 됐죠? 자, 양변에다가 5 곱하기 4를 곱합시다. 5 곱하기 4를 곱하시면 여기는 5가 곱해지니까 20에다가 n-3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5 곱하기 4를 곱하시면 4 곱하기 20, 80에다가 2 하고 얘는 5, 4를 하면 요게 남죠. 이거 이제 이거 풀면 되겠는데? 그치? 풀어보자. 그러면 20엔 이거고 얘를 풀어보면 빼기 7n 빼기 27n 여기다가 80, 12, 92에다가 60 더하면은 150인가? 150 150이면 몇 정도 되지? 4로 하면 38 4 곱하기 38 2 곱하기 19 27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네. 8 곱하기 19네. 8 곱하기 19로 하면 27이 딱 만들어지네요. 그럼 n이 8 또는 19네요. 다 해간다. 자, 자연수에는 6 이상이고 10 이하인 자연수. 6 이상이고 10 이하인 자연수니까 19 탈락. 8이겠다.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얘는 사실은 계산 문제죠.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왜냐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등차 중앙 쓴 거 빼고는 그 뒤에는 다 계산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계산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꽤 더러워서 수행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이요? 백 124. 124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 중복절 이쪽이네. 자, 15에 서로 다른 네 자연수 ABCD에 네, 이거를 만족시키는 ABCD의 모든 순서상 ABCD의 개수는 이네요. 15이야. 이걸 만족시킨다. 얘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6이라. 또 서로 다르네. 서로 다른. 일단 한번 봅시다. 같을 수는 어차피 없겠다. 어차피 무조건 다른 자연수고 15 이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A 플러스 6을 네. 얘가 시작이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하잖아. A가 1부터 시작이면 7부터 시작해.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이것들을 다 통째로 생각을 해보시면 7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D가 15 이하니까 15까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7부터 해서 15까지인 거지. 그래서 이 녀석들을 A 더하기 6이랑 B 더하기 4랑 C 더하기 2랑 이런 녀석들을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이랑 C 프라임이랑 D라고 그냥 해보시면 이 녀석이 이제 딱 이렇게 7부터 시작해서 15까지 7에서 15까지 중에서 숫자 4개 뽑는 경우의 숫자나 그러면 7, 8, 9, 10, 11, 12, 13, 14, 15 하면은 9개 9개 중에서 숫자 4개 뽑는 거니까 중복 허락하면 9H4겠지 9H4 그러면 13이니까 12C4 그러면은 12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이냐? 45, 9, 9, 45, 45, 495 이렇게 되는 문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혹시 얘네들이 겹칠 수 있나라는 생각은 좀 해보시긴 해야 됩니다. 겹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시니까 이제 이쪽이랑 얘가 겹칠 일은 없어요. 그죠? 이쪽이 더 큰 쪽인데 같아져도 얘가 뒤에 있는 숫자가 달라서 A랑 B가 같아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겹칠 건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쉽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쪽이요? 또 질문이요? 180번. 180? 네. 180. 플러스 x는 여기 녀석의 정의식에서 x 제곱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합시다. an은 여기서 x 제곱의 개수니까 n 플러스 1c 2겠지. 요게 an. 그럼 얘는 2분의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건데 구하라고 하는 게 시그마 99까지 an 프리 a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부분분수 분리 아시죠? 부분분수 분리 부분분수 분리 한번 해보시면 여기 2에다가 n분의 1 빼기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집어넣자. 2배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99분의 1 빼기 6분의 1 계산하시면 이거예요. 2 곱하기 100분의 99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152번이요. 152. 네. 52는 여기쯤 찾고. x 6승의 개수가 11대 얘네가 들고 와라 해봅시다. 자, 여기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게 여기서는 x 6제곱 6제곱은 여기서는 안 나오지. 여기서 나오지. 어떨 때 나오는 거야? x 3승이 2개 있을 때. 그러니까 2c2에다가 x 세제곱이 2개면 6제곱이란 말이야. 그 다음 여기서도 x 6제곱은 어떻게 나와? x 세제곱이 2개 있을 때 나온단 말이지. 3c2에다가 x 세제곱이 2개 있을 때 나와. 그러면 같은 식으로 하면 그 다음 놈은 4c2에다가 x 세제곱이 2개 있을 때 뭐 이런 식인 거잖아. 들리나?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개수만 한번 보시면 2c2, 3c2, 4c2, nc이니까 이거 뭐야? 파키스틱이지. 그러면 이게 팟바나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2c가 여기서 출발해서 2c, 3c 이렇게 와서 NC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N 플러스 1C 3이 나온단 말이야. 혹시 파키스틱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N 플러스 1C 3이야. 개수만 다 더하면 얘가 몇이 나와야 된다고? 10 나온다고. 10 나온다고. 그럼 얘가 이거고 이게 3 곱하기 2 곱하기 12, 2 곱하기 5지. 연속하는 세자연수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겠네. 아하, 됐다. n이 그러면 얘겠다. 네, 158번. 여기까지 다 하는 거야? 158의 몇 번째 거? 1번입니다. 1번. FN이 시그마 2에서 n까지 KC0에서 그래서 K 이거일 때 F 6의 값을 구해라. 네, 일단 이거부터 하죠. KC 0에서 KC K-1까지 더 있잖아. 얘는 그럼 뭐게? 얘는 뭐게? 자, 이런 걸 물어보면 전부 다 책을 쳐다보고 있어? 아무도 눈을 안 맞추시는 거야. 여기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잖아. 뭔가 KCK까지 하는 건 우리가 배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저거까지 다 더하시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더하면 2의 K승이고 KCK는 몇이야? 1이잖아. 2의 K승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은 뒤로 뺐어. 마이너스 1로 이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시겠어요? 요거는 등비수열이지. 써볼까?
이거지. 따라와요. 자, 그러면 얘 뭐야? R-1분의 등비수열 합분 기억하시죠? A에 Rn승 마이너스 1 됐니? 자, 얘가 n-1인 이유 아연아 n-1인 이유 여기 뭐가 와? 항의 개수가 와. 항의 개수가 와. 제일 뒤에 n이라고 해서 이게 n 들어오는 게 아니다. 항의 개수가 와요. 항이 몇 개예요? 2부터 n까지니까 n-1개잖아. 하나 모자라잖아. 됐니? 자, 일단 계산하자. 빼기 4. 빼기 4니까 이렇게 되겠네. 얘가 몇이다? 자, 이거 F6을 구하라네. 이게 Fn이네. F6을 이게 7승 빼기 7승. 이게 7승이 128 119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헷갈릴까봐 또요. 이거는 해봐라. 저 이거 1등급 기출문제 질문해도 돼요? 뭐 해보세요. 저 196번 196번이요? 이름 어디 쓸까? 여기 있네. 무등식 이 녀석의 중에서 의미 아닌 정수인 회의 개수는 의미 아닌 정수인 회의 개수. 해봅시다. 15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풀어서 쓰시면 까지도 되겠다. 맞지? 의미 아닌 정수니까 000 다음에 0까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하는 없죠.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3개 더해서. 요거 더해보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런 식이죠. 네. 그럼 얘가 18이니까 17 C 15 그건 2네. 얘는 17이니까 16 C 14 그러면 2네. 16이니까 15 C 16인데 얘는 왜 2가 아니고 3이지? 아, 2 맞죠? 이렇게 3C0 하면은 2C 2지. 아, 됐다. 얘들 다 더하라는 소리죠. 2C 2부터 시작해서 17C 2까지 이렇게. 하키스틱 보이십니까? 하키스틱. 얘는 뭐냐면 18C 3이랑 맞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37에 3이랑 3이니까 51에다가 3을 곱하면 이거 6 그리고 30 816 네. 뭐 한 요 정도 할까요 오늘은? 그 정도 하고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한번 잘 해오시고 아연이는 숙제 이 상습 체납자시니까 내일 뒷청소를 좀 합시다. 언제 있으세요? 그러시요